오늘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그동안 뭐 좋지 않은 소식만 있었는데 오늘 뭐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 1분기 이 성장률이 1.3% 성장했다. 뭐 GDP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1분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상당히 회복이 되면서 일단 1.3% 깜짝 성장을 해서 연간 전망치 한 2.1% 달성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경제가 좋아져야 국민들도 뭐 이렇게 일자리나 수입이 늘어나는 거니까요.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1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래도 경제가 좀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. 뭐 이런 신호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지금 이제 그 반도체 때문에 네. 하이닉스매도 이제 그 1, 4분기 때 2점 수익이 엄청나더라고요. 2.9조인가 8조인가 네네. 엄청나게 그 반도체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성장만 이런 게 아니고 물가 관리도 이제 그 잘 사는 나라 10개 중에 네. 일본 빼고는 이제 우리가 제일 빨리 탈출한다. 네. 이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네.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.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제대로 총선 때 네. 알리되는데 그게 좀 상당히 아쉬워요. 총선 물가 끝나니까 왜 이래요? 그러니까 이제 그 대파 때문에 우리가 물가가 엄청 비싼 높은 줄 알았지만 네. 실제는 이제 그 선진국 중에 2등이었다. 그다음에 이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요. 네. 선거 끝나서 놓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상당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. 네. 자, 그리고요. 헌법재판소에 조금 전에 아주 의미 있는 하나 이 결정이 있었습니다.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이다.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이게 민법 1112조의 4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. 이런 건데 우리 서 변호사님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유류분은 이제 그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유언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. 네. 유언이 없으면 이제 자식들이 똑같이 1대1 대 1이고요. 네. 그다음에 배우자는요. 네. 1.5. 이게 유언이 없을 때 법정 상속분이 있고요. 그거는 이제 법정 상속분이에요. 네. 근데 그 유언을 해가지고 자식 한 명한테 다 몰아줄 수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이제 하나도 못 받은 자식은 좀 이게 그 억울하다. 네. 이래서 이제 그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네. 50%까지는 권리로 이게 주는 거. 이게 유류분이에요. 예.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? 그러면 이제 재산을 모두 모은 거는 부모님이잖아. 돌아가신. 그렇죠. 고인이 다 모았잖아. 근데 아무 기여도 없는 자식한테 무조건 이게 50을 주라. 이게 사유재산 여기에 반하는 게 아니냐. 네. 그래서 이제 그 오래 전부터 헌재에서 위헌 심사를 하고 있었어요. 저도 지금 재판 몇 개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현재 그 재판이 올스톱돼 있습니다. 네네. 이 판결에 따라서 아마 되고요. 오늘은 이제 형제 자매만. 형제 자매. 이제 배우자는 빼고 네. 배우자는 아직 유류분이 아직 위헌이 안 난 것 같아요. 형제 자매 4호. 네. 형제 자매가 이제 그 50% 무조건 주는 거 있잖아. 법정 상속분에. 네네. 이게 바로 위헌이다. 이렇게 판결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게 이제 유류분 상속하는 거는 위헌이다. 아마 이게 꽤 뭐 이렇게 상속 관련된 분들 많으실 텐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상속 받을 것도 없고 하니까.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. 네. 형제 자매 간에 유류분 재판하면요. 시효가 없어요. 이 말은 이제 몇십 년 전에 끝까지 가져간 걸 다 따져봐야 돼요. 네. 예를 들어 너 이제 시집 갈 때만 너 3억 주지 않냐. 너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등록금도 내가 대줬는데 네. 이 돈을 다 따지고 누가 아버지 엄마한테 누가 가져갔는지 시효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형제 자매 간에 재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아이고야. 분쟁이 자꾸 생기는 네.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대신 나머지도 이제 그 헌법 불합치는 났거든요. 네. 특히 유류분 중에 이제 그 만약에 구하라라고 옛날에 있잖아요. 네, 구하라 있죠. 네, 거기 듣도 보도 몇십 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친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내가 상속분 있다. 맞아요.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게 부모는 또 유류분이 3분의 1이거든요. 네. 아까 형제자매는 2분의 1이고 이것도 이게 법은 바꿔야 된다. 이 헌법 불합치도 났어요. 그러니까 위헌은 형제자매만 났고 네. 나머지 유류분도 제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이게 법을 고치라. 네. 2025년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도 났습니다. 하여튼 참 의미 있는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요. 지금 국민의힘 이제 차기 전당대회 그다음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그동안 무슨 이야기가 나온 나이 연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나경원 당선자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이철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. 그래서 뭐 나이 연대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오늘 나경원 의원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다.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내가 꼭 당대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결심해 본 적도 없고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다. 그러면서 나이 연대에 대해서도 예전에 김장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? 김기현, 장제원.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꽤 아마 부담스럽다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사실은 지난번 공천을 이제 주도를 했고 윤 대통령과 뭐 제일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대표는 나경원이고 원내대표는 이철규다. 뭐 이렇게 이제 도니까 꽤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당내에서 선거에 대한 책임 뭐 그다음에 또 친윤 그룹이 다 하냐 뭐 등등에 대한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꽤 아마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제 생각은 그 두 분 다 저는 훌륭한 분으로 봐요. 네. 나경원도 이제 뭐 독자적으로 당 대표 놓으면 최고 지금은 이제 적임자라 봐야죠. 한동훈 위원장이 안 놓으면 최고 책임자를 보고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도 저는 훌륭한 원내대표 후보인데 네. 문제는 게 이런 식으로 연대론으로 가면 안 된다. 아하. 이런 거는 이제 그 당내 패권주의입니다. 네. 근데 자유롭게 당대표는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되도록 누구나 자유롭게 나와서 네. 당원들의 그 선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자유롭게 투표하면 되죠. 굳이 뭐 나경원, 이철규가 연대할 필요까지는 없다. 네. 저는 이래 보이고요. 네.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당 대표는요.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재충전한다고 하니 네. 수도권의 나경원이 제일 1순위고요. 그다음에 뭐 영남 자꾸 정당이라고 비판하는데 영남을 저는 욕은 안 합니다. 네. 뭐 민주당이 호남 욕 안 하잖아요. 영남권에서는 이제 김태호 후보가 네. 나름대로 당을 위해 큰 역할을 했거든요. 이런 분들이 나경원, 김태호 네.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경쟁하면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원내대표도 그 영남에 김도읍 의원이 있어요. 네, 있죠. 사선 이런 분도 나오고 따라서 이제 이번에는 뭐 대통령실이 개입할 일도 없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이게 자유롭게 당원과 그다음에 당 의원들에게 맡겨보자. 이번에야말로 이게 그 진짜 자유로운 민주적으로 그 전당대회 치러지는 이게 필요하다. 네. 자, 그리고요. 참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되고 나니까 벌써 갑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의 이춘석 당선인이 있어요. 전북 익산갑입니다. 이춘석 당선인이 있는데 그 관내에 이제 전북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.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전북대 도의원들하고 뭐 전북대 총장실에 가서 여기서 완전 갑질을 했는 모양입니다. 이게 뭐 이 익산 캠퍼스에 활성화 문제를 놓고 논의하던 와중에 자기하고 조금 말싸움이 붙었나 봐요. 이 기본적으로 학생들 좀 이제 모집을 해야 된다. 이게 학생들 지금 너무 줄어들고 있다.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비판을 하니까 바로 이제 이춘석 당선인이 교수들 너네들이 잘해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들이 못해서 그렇다 교수들이. 그러니까 막 볼펜 던지고 막 문 차고 나오고 뭐 이런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. 야, 참 진짜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당선되고 하니까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뭘 해도 당선되지 않습니까? 예. 네? 그러니까 뭐 그냥 이 관내에 있는 대학들 뭐 총장들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자는 이제 그 프로필 보니까 뭐 네. 옛날에 민주당의 사무총장도 17년에 맞습니다. 네, 했죠. 했고요. 네. 그다음에 인권위원장도 했고, 네.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의 사무총장까지 한.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그 중진인데 네. 이런 분이 저렇게 볼펜 던지고 문 차고 막 이렇게 갑질하는 게 지금 이제 이거야말로 이게 오만의 네. 극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. 네. 본인은 이게 왜 갑질이냐고 막 따지는데 갑질이 그럼 이게 뭔지 을질입니까? 이게 을질이냐고요. 말도 안 되는. 네네. 지금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고 있잖아요. 난동 수준이거든요. 네. 지금 이제 호남에 저는 민영배부터 호남 의원들이 지금 뭐 완전히 오만에 취해서 네.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. 네. 언젠가 국민들이 한번 아마 심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
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참 민주당이 말이죠. 이제 뭐 자기들이 다 가진 것처럼 하니까 지금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도 개딸들이 우리도 이제 그 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. 왜냐하면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워낙 이번에 개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다 보니까 개딸들이 아예 이제 자기들도 개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왔습니다. 또 일부 후보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. 원내대표를 뽑는데 개딸들을 뭐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 문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.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조국과 이재명과 조국 간에 지금 본격적인 지금 사실상의 힘겨루기 싸움, 뭐 내전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양측이 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지, 특히 조국이 지금 뭐 이 원내 교섭단체도 지금 허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재명은 왜 조국을 저렇게 무시하는 건지 그거 한번 나누고요. 그리고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이화영 관련돼서 이제 술판도 안 통하고 전관예우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몰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이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